따라해보자. PA가 B는 좀 크게 PB분의 PA 곱이 좋아요. 그러면 이걸 P 대신에 뭘로 바꿀 수 있다고 했냐면은 뭐였어? N으로 바꿀 수 있어. 경우의 수고요. 기억납니까? 이거 잠이 오는 거. 쌤이 너 왜 잠이 올까봐 목소리 톤을 약간 높이는 거 알고 있니? 약간 이렇게 서울 말투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 억양을 좀 하이톤으로. 잘 이해돼?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어제 선생님 뭐라 했노? 조건부 확률을 잘하는 방법은 뭐라 했노? 말은 사투리 쓰고 있죠. 뭐라 했노? 집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때를 밀라고 했죠? 그리고 라면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 풀 때마다 뭘 봐야 돼? 뭐뭐 할 때 뭐뭐라면 이 말이 나오면 이 앞에 있는 이야기 뭐뭐 할 때 그 뭐뭐 할 때가 바로 B가 되는 거야.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또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확률 있잖아요. 그냥 확률은 전체 경우에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의 성격을 일단 파악을 해야겠지? 아까처럼 비가 올 때 안 다친다 하면 비가 올 때만 생각하는 거니까 그게 조건부예요. 근데 그냥 안 다칠 확률은 전체 경우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맞죠? 비가 오든 안 오든 그런 게 그냥 확률이에요. 그럼 엄밀하게 보면 조건부 확률도 확률 안에 들어간다니까. 전체는 부분이. 근데 야의 분모는 야의 전체는 조건 안에 있는 전체인 거지. 비가 올 때만 보는 거야. 맞습니까? 승민이? 그래서 어제 라면 먹었습니까? 그래서? 근데 먹으라고 했잖아. 조금만 자려면 뭐가 해야 되니까요. 다행히 먹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만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 이렇게 이 공식만 기억하면 되고 이걸 거꾸로 썼을 때 A와 B의 위치를 거꾸로 썼을 때 또 한 번 더 연습을 하면 뭐 분해가 되는 거야? 응? A분의 P A 급. 이때는 지금 내가 너한테 A 바 B라고 썼지만 실전에서는 얘가 여집합이 붙을 수도 있어요. 어제 풀어봤죠? 여집합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뭘 이용해서?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변형될 수 있어 이거지. 알겠니?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똑같이 있는 A 교 B를 보면 P A 교 B를 보면 얘는 앞에 있는 식을 보면 A 바 B에다가 PB를 곱할 수도 있고 이거 이해돼요? 밑에 있는 식을 가지고 보면 이 위치 바꿔서 B 바 A에다가 PA를 곱해도 된다. 이놈이 요놈 자리에 똑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곱셈 정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오늘 배울 이야기예요. 근데 결국 뭐요? 같은 식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은 어제 거랑 똑같은 거야. 표현만 중간에 곱하기를 넣었다고 해서 곱셈 정리인 것 뿐이지 분수는 나온 셈인데요. 그럼 다른 식입니까? 같은 식입니까? 같은 식이죠. 같은 식, 이 식을 변형한 거라니까. 얘가 변형. 양변에 뭘 곱한 거야? PB를 곱한 거 아니에요. 저 분수식이다가.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를 어제 거랑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핵심은 여전히 이놈이 핵심이여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선생님은요. 그럼 이건 핵심이 아닙니까? 당연히 핵심이지.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나만 알면 얘도 알고 얘도 알 수 있어 라는 겁니다. 내 말은. 그럼 우리가 최소한의 공식 정도는 외우자. 많지도 않잖아요. 조건방률의 공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요. 알겠네? 어제와 오늘 배운 내용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된다는 거고, 얘가 변형됐을 때 어떻게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과 연산 법칙을 써서 바꿀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공부고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요. 노력을요. 아셨죠? 자, 봐봐. 117쪽 보세요. 117쪽을 보고 있나요, 여러분? 거기에 맨 위에 보면 쌤이 했던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 요거랑 요거랑 177쪽 얘기하는 거야. 나오지요? 여러분? 바로 2번은 굳이 몰라도 됩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선생님이 왜 무시하겠니? 그거 외울 필요 없다는 거야. 왜 외울 필요가 없느냐?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오케이? 당연한 이야기라는 걸 얘기를 해줄까? 증명을 해줄까요? 여러분? 증명해줘요? 그래, 증명해볼게요. 그 박스 안에 맨 밑에 있는 그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그 노란색으로 그치? 형광색으로 돼 있는 거야. 근데 증명을 할 수 있는데 너희가 이해만 해봐. 책에 있는 거를 써볼게. 이거 이렇게 있지? 맞나? 이걸 외울 필요가 전혀 없지. 지금 아까 뭐라 했노? 너희한테 집합을 이용한다 했지. 그 외의 것들. 그러면 여기서 P와 여기 있는 P들은 다 N으로 바꿔 상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A, 여기를 B라고 잡고 A고 B가 어디야? 여기지. 응? 교수봐. 여기는 어디야? B 빼기 A잖아. 여기잖아. 이거 두 개 더하면 B 맞죠? 당연한 거 맞죠? 이거를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림 그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최소한이에요. 확통은 공식과 개념이 많지 않다니까. 뭐가 중요해? 판단력.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그 독해력이야. 독해력. 수학도 독해가 필요해요. 근데 그 독해를 하는 기준이 개념이니까요. 이걸 바탕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조건부확률은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돼. 자, 개념 공식은 끝났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자, 이게 곱셈 정리죠. 그럼 얘도 더 크게 보셔야 돼. 알았어요? 여기서 나온 건 맞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정리가 얘들아 뭐죠? 책에 곱셈 정리하면 말 그대로 곱하기 있는 거라고 했잖아. 선생님한테요. 우리 언제 곱하죠? 이거는 경우에서 할 때부터 했던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언제 곱하냐고요? 판단할 때 말이에요. 여기서 말이야. 우리가 야의 경우의 수와 야의 경우의 수 곱할 때가 있잖아요. P는 N과 똑같다니까. 언제죠? 언제 곱하죠? 경우가 나누어질 때, 아니지. 나누어질 때는 더하는 거죠. 아, 경우가 다를 때. 그때도 더하는 거야. 더 곱셈은 뭐야? 동시에 일어날 때 하는 거야. 혹은 잇따라서 일어날 때요. 이거 잇따라 할 때 쓰는 거 원래 개념을 내가 다 풀어서 얘기해 줄까? 어제 했던 얘기를 다 돌려서 얘기해 볼게요. 더 크게 보셔야 된다고, 개념을요. 확률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확률은 다시 경우의 수와 연관이 있다고 했잖아. 그럼 경우의 수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연결시키는 개념이야. 오케이? 그걸 개념의 맥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맥, 흐름. 자, 보세요.
이게 아까 내가 비가 올 때 안타 치는 상황을 예를 들었잖아. 예를 들어줬잖아요. 얘가 뭐야? 비가 오면서 안타 칠 확률은 이라는 뜻이에요. 확률은 이게 뭐지 그러면? 이게 뭐라고? 비가 오는 날 안타 칠 확률이라고. 이건 의미가 뭐야? 비가 올 때 안타 칠 확률이죠. 얘는 뭐죠? 비가 올 확률인 거야 그냥. 그럼 아까 했던 이 이야기에서 이게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비가 오면서 안타 친다니까. 이 안에 오면서란 말이 뭐야? 비가 오면 동시에 안타 치는 거잖아요. 동시에라는 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요 안에 교집합 안에. 원래 교집합이 우리 원래 교집합 곱하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동시에 일어날 때 곱한다. 동시에를 다른 말로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표현입니다. 그건 당연한 곱하기라는 겁니다. 선생님 말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교집합이니까요. 그럼 더 큰 범위의 개념하고 연결되죠. 잘 기억해야 돼. 선생님이 한 이야기들을. 그래야지 실전 문제 풀 때 이 공식 막 써가지고 푸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따 문제 풀면 알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같이 풀어보면서. 자, 공정리는 언제 한다고요? 동시에 일어날 때 또는 잇따라 일어날 때. 그러니까 잇따라 일어난단 말은 얘는 뭘 하고 또 얘는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어차피 동시에 일어나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죠. 이고 같아. 이고 and 교집합. 함수에서도 1은 어디로 가고 2는 어디로 가고 이게 연달아 가는 거 아니에요? 연달아 가는 거야. 화살표가요. 그걸 한 방에 싸워도 되지 않나요? 화살표를요? 그게 동시에와 잇따라는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경우의 수에서 말이에요. 개수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개수에서는요. 의미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개수의 의미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개수니까요. 확률과 통계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니까 확률은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니까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들을 계속 문제 풀 때마다 우리 계속 반복해 봅시다. 이따가요. 여기까지가 곱셈정 이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은요.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다라는 거고요. 우리 책에 있는 박스 이야기 다 이해되셨죠? 이제 넘어갈게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179쪽입니다. 거기에 막 또 형광색으로 막 바탕돼 있죠? 그것도 무시하셔도 됩니다. 지금 자꾸 무시하라는 게 뭐냐면은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야, 이해는 시켜줄게, 쌤이요. 이해는 시켜볼게요. 근데 그 공식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외운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너희는 굳이 뭐 중요한 표시하지 말라는 거고, 내가 써볼게. 책에 있는 거. 중요한 건 얘밖에 없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책에 있는 문항 내가 썼거든. 그냥 이렇게요. 썼지? 이거 문자 바뀐 거지? E가 B인 거 아니냐면요. 문자만 바뀐 거라니까. 의미 없죠? 뒤에 있는 식도 한번 더 써볼게요. 뒤에 있는 식 책에 있는 거. 뒤에도 뭐라고 되어 있니? 얘들 있죠? 문제죠? 맞아? 얘들 있잖아. 문제죠.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아까도 했지만 어떤 상황을 예를 들어줄게요. 아까 내가 너희한테 비가 오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볼까? 좀 예를 들어주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비가 오는 상황은 말하기 좀 약간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가 공장이 있는데 A 공장이 있고 B 공장이 이게 A, B가 그 공장이라고 생각해. 응? A 공장과 B 공장이 있는데 야가 불량률이 나올 확률,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내가 마음대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2라고 했어요. 이 문자를 쓰는 거예요. 에러야. 2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이.
이름을 쓰는 거야. 불량품이 나올 확률 E. 이게 P2라고 생각하라고. E가 불량품이 나올 확률. 오케이? 그럼 불량품 E. 얘도 불량품. E라는 자체가 불량품이라는 뜻이야 그냥.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야. A 공장에서도 불량이 나올 수 있잖아요. B 공장에서도 불량이 나올 수 있지? 그럼 이 말을 해석하면 어떤 말일까? 불량품이 나왔을 때 그게 A 공장일 확률인 거야.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 이걸 보기 전까지만 해도 불량품이 나왔을 때니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A 공장에서 나올 수도 있고 B 공장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일 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알았어? 하나의 단점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 꼭 A, B만 있는 게 아니고 C 공장에 있는 게 바뀔 수 있는 거 알았어? C 공장이 생기면 얘는 세 글자야 돼요. 세 글자예요. 공식 의미 없다니 그런 겁니다. 선생님 말을 외우는 게요. 그럼 난 이거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 너한테요. 자 그러면 불량품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죠? A 공장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B 공장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 불량품은 A 공장 또는 B 공장이란 말이에요.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또는이란 겁니다. 바로 더하기입니다. 이거 더하기가 된 이유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A 공장과 B 공장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A 공장에 나오거나 B 공장에 나온 거잖아 원래요. 그러면 이 두 확률을 둬야 되지 않나요? 내 말 이해되고 있어요? 이해되고 있어요? 곱하기 아니지? 이건 A 공장 땅땅에 있는 건데요. 그러면 교집합을 왜 썼는 거야 교집합? A 공장이면서 불량품. 요 안에서는 교집합이죠. B 공장이면서 불량품. 이 두 개를 합한 게 전체 불량품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분자는 뭐야 다시? 그것이 A에서 나올 확률이 다시 이놈이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요. 이런 경우 다시 말해서 이 놈을 직접 찾겠다는 거 이걸 가지고 그냥 이건 그대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문제에서 얘기했단 말이야. 그 불량품은 A 공장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B 공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를 너희가 일일이 합의 법칙으로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냥 이 말 뜻은. 그러니까 이해돼? 이해되시냐고요?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다른 예를 들어줄까요? 그러니까 비교해볼까요? 여러분 이거는 아까 내가 비가 올 때 그랬거든요. 비가 올 때라는 건 하나의 어떤 두 가지로 나눌 수 없잖아요, 얘들아 우리가요. 근데 불량품이 나온다는 거는 나눌 수 있다니까요. A 공장에서 나눌 수도 있고 B 공장에서 나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우가 많아졌을 때는 더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을 때는 한 가지를 끝내라는 거고요. 당연한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한테요. 맞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뭘까 그냥 합의 법칙인 거야. 합의 법칙.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녀석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여기 옆에다가 합의 법칙이 분모에서 분모만 합의 법칙입니다. 다른 말로는 뭐지? 다른 말로는 배반 사건 같은 말이죠. 배반 사건. 이 내가 왜 가르쳤는지 알겠니? 이거는 경우의 수 얘기하는 거, 이건 확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 경우의 수 확률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했던 거 기억나죠? 같은 모양이냐? 성장한 것 뿐입니다. 단원별로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쌤이 이거 굳이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되나? 책에 나와있네. 그 보기 3번이야. 맞죠? 불량품. 넘어갈까요, 여러분? 다 했습니다, 이제.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얘들아, 이딴 건 필요 없다. 이딴 건 다 앞에서 다 했던 거라는 거야. 승윤아, 앞에서 다 했던 거 맞니? 얘들 다 했던 거 맞죠? 아까 선생님 곱셈정리 했던 거잖아요. 동시하면 곱한다. 경우 나눠지면 더한다.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강조하는 다시 뭐야? 이거밖에 없는 거야. 얘들아, 이것만 알면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싹 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쌤 말 믿습니까, 여러분? 가히 쌤 말 믿어요? 이거 안 외워드리는 거 믿겠냐고요? 잘 이해 못해요? 아니, 이해가 아니라 믿냐고 묻죠. 믿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쌤이요. 못 믿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수민이, 믿습니까? 우리는 약간 종교와 같은 것 같아, 수업이요. 그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자, 시작합시다. 쌤이 얘기하는 이야기를 같이 해볼게요. 180쪽. 자, 쌤이 얘기하는 걸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판단력을 자꾸만 강조하고 싶다라는 게 쌤 생각입니다, 여러분. 판단력. 첫 번째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자, 주머니 안에 보니까 흰색이 6개 있고요. 흰색이 6개 있고 주황색이 7개 있대요. 자, 이 중에 문제를 읽어보니까 둘째 줄에 보니까 임의로 몇 개를 꺼내요? 2개를 꺼낸대요. 됐죠?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꺼낸 건 넣지 않는데 문제 보니까 자, 1번 바로 1번 그러니까 흰색과 주황색 순서로 꺼낼 확률이죠? 맞니? 그럼 어떻게 되지? 1번 답은요? 1번 답은 그냥 확률이겠니? 조건 확률이겠니? 그것부터 판단해볼래요? 판단 능력이요. 그냥 확률이야? 얘들아 조건 확률이야? 가로 1번 말이에요. 주머니 안에서 2개를 꺼낼 때입니다. 그리고 확률할 때 이런 거 F 받지 않나요? 더 크게 보는 게 확률인 거야. 이걸 더 세세하게 얘기하는 게 조건부라니까요. 예를 들면 뭐 이 안에서 될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흰 거와 주황색을 뭐 한 개씩 뽑을 때 이렇게 바꿔버리면 더 조건을 좁혀주는 거거든요. 사건을 주는 거. 사건을 줬을 때가 조건부. 얘는 시행이라고 해요. 시행. 전체 시행이야. 이 중에 2개 꺼낼 때 그럼 확률이잖아요. 확률이지. 몇입니까? 분모야. 여러분 잘 이해되고 있나요? 쌤이 너희한테 강조하는 판단력을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가 돼야 돼? 나오잖아요. 차례대로 꺼낸다면서요. 맞니? 차례대로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꺼낸다. 잠깐만 지금 작정하는데 이게 C가 아니구나. 이게 P구나. 맞죠? 맞지? 차례대로 돼 있는 문제죠. 맨 둘째 줄이에요. 임의로 2개를 차례로 꺼낸다. 이게 순열이네, 그죠, 얘들아?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다시 문제 읽고 관을 읽어볼게요. 꺼낸 흰색, 주황색 순서로 꺼낸다고 했지. 그러니까 흰색과 주황색의 순서를 줘버렸죠. 맞습니까? 그럼 처음에 뭘 꺼내야 돼, 얘들? 처음에는요. 얘를 꺼내야 되죠? 두 번째는 얘를 꺼내야 되죠? 이 말이 알고 있나, 이것들? 문제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6 곱하기 7. 굳이 얘기하면 뭐 6실, 7실인데 똑같은 거니까요. 이게 1번 답이 되겠네요, 여러분. 얘가 13 곱하기 얼마야? 12잖아요. 맞나? 약분 되죠? 약분 2. 26분의 7이어라. 이게 1번의 답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괄호 2번입니다. 두 번째 주황색 탁구공이 나올 확률이죠. 봐봐. 괄호 2번의 뜻을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주황색이 나온다고 했죠? 첫 번째 말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네. 그럼 자, 경을 나눠야 된다는 거, 이런 경우에. 경을 나눈다는 거 알겠습니까?
첫 번째 때 누가 나오고 두 번째 때는 주황색이잖아요. 얘가 주황색, 첫 번째는 흰색일 수도 있고 주황색일 수도 있죠. 두 가지 합의 법칙이 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아까 내가 너한테 합의 법칙으로 풀자고 했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흰 공이 나올 확률, 나오고 두 번째 주황공이 나올 수도 있고 첫 번째가 주황색이고 얘가 주황색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겠죠? 그럼 해볼까? 첫 번째 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은 13개 중에 6개란 말이야. 두 번째에서는 다시 한 개가 나와, 그냥 한 개를 썼잖아요, 벌써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5개밖에 없을 거야. 12개 된단 말이야. 12개 중에 주황색은 아직 7개 있죠. 이게 되겠죠? 굳이 하면 13P인데, 자, 쪼갠 거예요, 이렇게요. 자, 주황색이 나와야 돼요. 13개 중에 7개죠? 한 개 날라갔으니까 12개밖에 안 남았죠? 주황색도 하나 날라갔죠? 6개죠. 얘는 아래 위로 똑같네요. 아래 위로 어때요? 똑같죠, 얘는? 두 개 더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더한다. 자, 계산해 볼게요. 이거 약분 이렇게 되고요. 얘도 약분 되죠, 이렇게요. 똑같죠? 26분의 14가 되겠죠. 약분 13분의 7. 됐나요? 마지막에 더한다는 거 알겠네? 그래서 아까 선생님 너희한테 그 공식에서 막 A교 E 할 때 이 분모 이걸 분모에서 더하고 있다는 건데 거기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얽매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더 크게 보라고 해요. 크게 보세요. 얘들아 잘 이해돼? 확통은 수원 수투와 다르다고 했다. 어떤 유형을 무조건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유형 1, 유형 2, 유형 3 이렇게 학교 시험 나오지 않는다고 알았어요? 특히 모의고사는 더 심합니다. 아예 유형이 신유형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낯선 문제 말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교과서 다 맞출 수 있고 마플 교과서 다 맞출 수 있는데 시험을 못 치는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더 크게 보셔야 돼요. 더 크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크게 본다는 거는 여기서 조건부 하나도 안 썼죠? 쓴 거 있나? 이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읽고 가고 있는 거야. 더 큰 범위에서. 그냥 더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죠? 괜찮네? 풀어볼래요? 밑에가? 자, 확인. 365번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래도 너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해석만 잘하면 된다고 했어. 해석. 시간이 와 이렇게 빠르냐. 모르면 물어보세요. 선생님 도와줄게요. 바로 1번이 그거지. 두 번째 힘을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 때 또 힘을 나올 수 있고 첫 번째 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 두 개의 확률을 각각 계산해서 더해야 돼. 잠깐만. 근데 C여도 뭐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C가 아니죠. P죠. 한 개씩 거래죠.
반드시 등록되는 말을 내가 뽑는 순서 중요하니까. 아니면 따로 해도 돼. 이거 처음에 하면 자꾸 두 번째 하면 잘 뽑혀도 돼. 근데 어차피 수능을 될 거야. 수민이 뭐 답이 안 나오지? 수민이 글씨 되게 작게 쓰는구나. 책이 좁아서. 흰, 껌흰 해봐. 흰, 껌흰. 자, 5개 중에 흰 거 몇 개 있어? 따로 하면 따로. 여기는 3 곱하기. 몇 개 남았지? 4개 남았을 거 아니야. 4개 중에 흰 거 또 가야 되니까. 4개 중에 몇 개 남았지? 이거? 그렇지. 2 곱하면 되는 거지. 첫 번째, 5개 중에 2개. 그 다음 다시 4개 중에 몇 개? 그렇지. 이걸 곱해서 그러니까 더해주면 됩니다. 1번, 2번이요? 한번 해볼래? 두 번째 것도요. 첫 번째 거 답 나왔습니다. 네, 쌤이 안 도와주면 돼요. 오케이. 그럼 2번 해보자. 너희 교실에다가 좀 갖다 놓을까? 교실에다가 너 이제 시험들이 앞두고 물도 마시고 막 하려면 컵 같은 거 있잖아요. 물에서 나오는 컵 이런 거 없어도 되니? 안 불편해요? 승민도? 또 뭐 어떤 애들 뭐 있잖아, 이렇게 잠을 때 막 커피 같은 거 집착하게 됐던데 커피 좀 갖다 놓을까 싶어. 괜찮아요? 커피 안 먹어요? 뭐 커피 아니면 뭐 있잖아, 이렇게 뭐 다른 마실 거라도. 물 같은 거 못 먹는다고 그랬나요? 물? 돼요? 다행이네요. 시험들이 앞두고 너희 뭐 필요한 게 있나 싶어서. 그래, 선생님은 좀 많이 긴장해도 된다. 너희하고 처음 시험 보내잖아요. 자, 두 번째 답이 나왔으니까 가야 한번 보자. 푼 거 한번 볼까요? 문제가 어디 있어? 나이 나오면 임의로 발표 순서를 정하네요. 문제 봐봐. 두 번째로 발표하는 학생이 나왔으니까요. 그럼 첫 번째 때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어. 근데 아까 전에 있지만 애매할 텐데 따로 해. 첫 번째 때는 총 몇 명 중에 8분. 8분에 하고 첫 번째 누가 나왔으니 나오고 여기 8분만 8분 곱하기 아니 따로 8분 쓰고 다시 곱하기 몇 명 나왔지 이제? 8이 아니죠. 7명 중에 그렇지 나와서 나와야 되니까 이게 첫 번째 결과. 또 단수 남남될 수 있잖아. 8분에 3분 곱하기 이 두 개를 계산해서 주시면 됩니다. 자, 수능은요? 똑같은 거 했나요? 그럼 똑같죠? 남남, 여남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답이 나오면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내가 아까 너희 개념 설명 다 했는데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조금만 더 우리 속도를 내보자고요. 자, 마프리킴 2번입니다. 자, 마프리킴 2번을 같이 보니까
문제에서 아까도 했던 채로 뭐 보수명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확률 풀 때처럼 풀어볼게요. 자, 비가 온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막 쭉 나오네요. 이런 경우는 맨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맨 마지막에 자, 월요일에 비가 왔대, 그죠? 자, 써볼게. 얘들아, 월요일 날 비가 동그라미 칠게요. 그 다음에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묻는 거잖아, 맞죠? 지금 상황이. 그럼 중간에 화요일과 수요일은 아무 말이 없단 말이야, 지금 질문할 때.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 맞습니까? 경우를 나누어 줘야 된다고요. 가능성이요. 자, 위에 읽어보면 비가 뭐 이거 나중에 보도록 하고 채워놓고 합시다. 얘들아, 얘가 동그라미 수 있죠? 온다 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온다 좀 띄울까요? 온다 안 온다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하수에. 아니면 반대로 안 오고 올 수도 있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둬야 됩니다. 아니면 둘 다 안 올 수도 있다. 그래, 이렇게 경우를 나누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막 조건부 별로 따지지 않죠, 선생님?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위에 거부터 따로 확률 4번 구해서 더할 겁니다. 여러분. 맞죠? 더하는 거 맞죠? 동시에는 하지 않잖아요. 화요일과 수요일에 비가 오는 동시에 수요일날 비가 안 올 수 있냐고요? 동시에 할 수 없는 거 맞죠? 이렇게 나누는 게 더 센 정리라는 거야. 해볼까? 확률 해봅시다. 자, 화요일날 동그라미가 될 확률이 얼마죠? 문제 찾아줘 봐봐. 비가 온 다음날 확률이잖아. 이거 비가 왔잖아. 비가 오고 다음날 또 올 확률 책에 나와 있다고. 2분의 1이라고. 2분의 1. 곱하기. 여기서 곱하는 거야. 왠지 알겠네? 화요일 오고 수요일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 요 안에서 잇따라 일어나죠. 그렇죠? 잇따라서 일어날 때. 연결되지 않을 때. 잇따라 일어날 수 없을 때죠. 근데 이거 잇따라가 애매할 때 뭐라고 했지? 동시에로 봐도 된다고 했어요. 동시에. 맞아, 잇따라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 이게 잘 봐봐. 그래, 가야 질문을 쓰면 조금만 더 얘기해주면 이런 거야. 선생님이 지금 해석을 했단 말이야. 해석을. 이 해석 안에 곱하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 상황이 그냥 곱하기라는 게 아니고 좀 전에 뭐였죠? 월요일에 비가 오고 얘도 오고 이 말이잖아. 지금 맞잖아. and 선생님이 and란 말이 없지만 내가 and란 말 썼단 말이야. 해석을 해보니까 그렇다고요. 그러면 곱하기야 라고 하는 거야. 언제 곱하기 한다고요? and의 개념이 들어갔을 때야. 그럼 5월의 개념, 5월. 그때는 더하는 거야. 굳이 두 개를 구분하자면요. 잇따라 일어난다가 and와 같은 말이에요. 비가 오고 그 다음에도 오고 이런 거잖아요. 연결돼서 하는 거 맞아요? 그게 아닐 때는 더하는 거야. 아시죠? 좀 더 얘기해줄까? 얘도 야의 확률과 야의 확률 내가 아까 더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화요일날 비가 오고 그러면 이제 또 화요일 또 비가 오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화요일 비에서 끝나던데요. 옆으로 가야 잇따라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확률과 여기 있는 확률은 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주에 일어나는 거니까 동시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야. 얘들과 다르니까. 동시에 할 수 없어. 그 얘기야. 그러니까 더하기는 좀 더 큼직하다고 생각해야 돼. 큼직하다고. 곱하기는 세세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 판단하는 게요. 그래서 얘기를 좀 자세하게 했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볼게 이제요. 자, 그러면 수요일날 비가 올 확률 얼마일 것 같아요? 이거잖아. 비가 오고 또 오는 거잖아요. 맞죠? 확률 얼마겠어요? 얘도 2분의 1이라고.
첫째 줄에 그 말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온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 2분의 1. 그러면 여기서 봐봐. 문제 맨 위에서 뭐겠냐? 월요일에 비가 왔을 때가 고정되어 있는 거고 얘는 고정되어 있어. 못 바꿔요. 근데 목요일은 마지막에 비가 올 확률이니까 여기한테 얘는 영향을 받는 거 알았어요? 이거 한번 더 해줘야 돼. 세 번. 뭐뭐 할 때까지가 고정된 상황. 얘는 원래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오게 하라고 있으니까 얘도 확률 2분을 곱해줘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얘는 내가 2분을 안 곱했죠? 고정됐다니까. 월요일날 비가 왔을 때라고 있으니까 무조건 비가 와야 돼요. 월요일은요? 목요일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 있으니까 올 확률을 곱해줬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얘 해볼래요? 얼마죠? 2분의 얘는 뭘까요? 비가 온 날 안 왔잖아요. 문제 첫째 줄에 온 날 다음 날 비가 올 확률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자동으로 오지 않을 확률도 2분의 1이겠죠. 확률이 1이니까. 얘도 2분의 1. 그 다음에 중요하네. 안 왔다가 왔잖아요. 얘들아, 안 왔다가 올 확률은 얼마나 되겠죠? 3분의 1. 얘는 3분의 1 바뀌는 거죠. 됐습니까? 가야 이 잘 되고 있어요? 가희가 이거 확통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뭔가 또 이게 약간 선생님 여기 보잖아요. 가희가 좀 뭔가 좀 이게 뭔가 좀 하고 싶은 말 있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 뭐 이해 안 되는 부분 괜찮아? 이거 뭐야? 뒤에 파트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뒤에 파트가 뭐 어느 파트죠? 조건부? 그때부터 좀 어렵다는 거야. 복습이 안 돼 있다는 거야. 일단 지금은 선생님 봤을 때 앞에 걸 몰라도 선생님은 그냥 이항 정리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이 자체로 그냥 이해되면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거와 관계없이 지금은 선생님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동시에 나는 상황이다. 이 얘기만 이해되면 될 것 같거든요. 앞에 거랑 다 연결되는 건 아니야. 알겠지? 연결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 조금만 더 기운 냅시다. 이해 안 됐던 것들 시험될 때 한번 더 합시다. 보강도 하고요. 계속 그게 체온과 취향명을 보완하는 거예요. 시험들이. 아셨죠? 자, 또 뭐 남았죠? 이거요. 오고 안 오고 확률 얼마죠? 가이드 한번 얘기해봐. 오고 안 오고 확률 얼마예요? 2분의 여기 얼마죠? 안 오고 오고요. 책에 나와 있어요. 첫째 줄에요. 첫째 줄에 보면 안 오고 다음날 올 확률이 나와 있잖아요. 3분의 1이라고. 그거 보고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안 오고 얘가 왔으니까 3분의 1인 거죠. 그 다음 오고잖아요. 또 얼마죠? 2분의 1.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는요. 오고 안 오고니까 또 2분의 1. 얘는 뭐야? 안 오고 안 오죠. 안 오고 올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얘는 안 오고 안 올 확률은 뭐겠어요? 3분의 2겠죠. 그렇지. 여기서 할 겁니다. 곱하기 마지막 안 오고 또 오네요. 이게 아까 연결되는 얘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했으니까 또 할 필요 없겠네. 이걸 다 더하면 답이 됩니다. 계산해볼까요? 계산해보세요, 여러분. 9분의 1, 12분의 1. 이 통문도 해야 돼? 통문도 합시다. 72분의 1. 얘는 24가 돼요? 9가 있어서. 그치? 얘는 9하고 얘는 8하면 되고 얘는 6 맞죠? 66이죠? 10 29가 되죠. 이게 정답이 되어라. 72분의 29네요. 이게 좀 복잡하죠, 여러분?
근데 복잡한데 여기에 우리 막 조건부 쓸 여유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문제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굳이 얘를 조건부로 얘기하면 만들 수 있어요. 맞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쌤이. 월요일에 왔을 때 얘가 올 확률이니까 조건부 맞죠? 근데 그건 의미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책에 있는 확률이 다 나와 있는데 뭐 이 확률이야. 내가 그걸 구할 필요 없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거고. 시장님, 그래. 선생님, 너 우리 반이 너희가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넘어갑시다. 일단 넘어갈게요. 181쪽. 아니,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니, 개념은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너무 많네요. 그래, 한 대까지 합시다. 알겠죠? 한 대까지. 181쪽. 그래, 선생님이 승윤한테 부탁 좀 하자. 승윤아, 읽어줄래요? 3번이요. 좀 크게 읽어봅시다. 주머니 A에 흰공 2개, 빨간 공 1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흰공 3개, 빨간 공 1개가 들어있다. 흥미로 한 주머니를 택하여 동시에 2개의 공을 꺼낼 때 모두 흰공이 흥미로 좋아요. 좋아요. 아주 잘 읽었네요. 잘 읽었어요. 근데 뭐 괄호 안에 있는 뭐 단 이게 이야기는 뭐 일단 창문해야 되겠다, 그죠? 단 A, B 확률은 같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2분의 1이라는 거겠지. 각각의 주머니를 뽑을 확률은 2분의 1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맨 마지막만 읽어볼게. 다시 한번 바로 셋째 줄. 자, 2개의 공을 꺼낼 때 그랬단 말이에요. 모두 흰공 확률이죠? 자, 내가 너한테 다시 질문해볼게. 이란.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한 주머니를 택해서 2개를 꺼낸다고 했단 말이에요. 문제 마지막에 해보니까. 그리고 그게 뭐라고? 모두 흰공일 확률이야. 그치? 그럼 너희가 이 문제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우리 같이요. 질문은 임의로 한 주머니를 택하고 나서 그 안에서 공 2개를 꺼내라고 했잖아요. 꺼낼 때 어떻게 꺼내죠, 여러분? 동시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꺼내면 뭐야? 조합이야, 순열이야? 이거부터 얘기해보자. 조합이에요, 순열이야? 조합이죠. 동시에 꺼내는 말은 이거 비교되는 말은 한 번씩 꺼내는 거. 한 번씩 2번 꺼내는 거는 순열이죠. 왜? 첫 번째 때 꺼낸 공과 두 번째 때 꺼낸 공 수도 바뀌면 달라지거든요. 근데 동시에 꺼내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수도 필요 없죠? 그러면 조합인 거 알겠죠? 근데 그건 일단 조합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임의로 한 주머니를 택해서 했단 말이야. 그럼 그 주머니가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경우를 나눠야 된다. A 주머니라면 B 주머니라면 2개를 각각 구하셔야 돼요. 각각 구해서 그 확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곱해야 되겠니? 더해야 되겠니? 더해야 돼요. 왜 더해야 되냐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어떻게 얘기했죠? A 주머니를 뽑았다고 생각하고 공 2개 꺼내겠다는 거죠. 위에 거는. 밑에 거는. B 주머니를 택했다고 생각하고 2개를 꺼내겠다는 거거든. 그럼 각각의 확률이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주머니 A를 선택했는데 동시에 B를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더하는 거예요. 더하기. 이 안에서는 곱하겠죠. 곱하기는 해봐야죠. 곱하기 없을 수 있어요, 이거는요. 문제 읽어봐야죠. 뭐라고 했죠? 모두 흰공 확률이네. 자, 질문. A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몇 개 중에 몇 개예요? 3개 중에 2개죠. 맞니? 3개잖아요, 공이요. 그리고 모두 흰공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곱하기 없네, 그냥. 하나씩 끝나죠. 이게 3분의 1이죠.
이해됩니까? 밑에 거는요? 공 4개 있죠? 4개 중에 2개고 흰 공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3개 중에 2개다. 그럼 얘가 얼마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2개를 더해야 된다고요. 6분의 5여야 한다. 이러 왜? 잠깐만. 빠뜨려내세요. A를 뽑으려면 내가 안 곱했나 아까 맞죠? 이거 안 곱했죠? 맨 마지막에 있는 단 주머니를 뽑을 확률 같다. 이거 해야 돼 이거. 네, 이거는 안 곱했다 지금요. 맞죠? 이거 하면 답이에요. 그냥 12분의 5가 될 거예요. 이걸 내가 아까 안 곱해놓은 건 내가 잘못한 거지. 분명히 처음에 내가 너한테 A를 뽑을 확률과 B를 뽑을 확률은 각각 2분의 1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빠뜨리면 안 되겠다. 그죠? 이때 내가 곱했잖아요. 여기서 봐봐. 여기서 곱했잖아요. 이거 왜 곱했죠? 가위가 이게 뭐야? 이거 왜 곱했죠? 이거 곱했죠? 왜 곱했을까요? 들어도 돼. 아까 전 상황을 떠올려보세요. A 주머니를 택하고 다시 공을 꺼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A 주머니를 택하면서 이어서 공을 꺼내는 거니까 곱하는 거. 이거 안에서는 말이에요. 맞지? 근데 이 전체와 전체는 동시에가 아니라는 거지. 내가 A를 선택하는 동시에 B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더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선생님 너희 그 아까 했던 대로 95점 맞추기 도와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계속 합시다 여러분. 아까 했던 이 노란 색깔은 그냥 마지막에 원래 야한테 2분의 곱하면 답인데 그 과정을 다 적어준 것 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바로 2분의 곱하면 답이었어요. 그 책에 있는 뭐 A, 이빠 A 이런 거 굳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되려나? 지금 몇 분 남았죠? 좀 빨라서 5분 남았죠? 하나 더 합시다 여러분. 4번째 거. 근데 유형을 이거 선생님이 다 풀어주는 의미가 없긴 한데 거의 아까 선생님이 우리 개념 다 했거든요 여기까지요. 여기 다 풀으려고 하면 너무 그냥 노력하겠죠. 맞지? 여기까지 풀어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3주까지요? 다음 주까지예요. 다음 주까지. 어제 배운 것부터 해서 많지도 않잖아요. 그죠? 주문에 많이 풀어주시고 앞부분에 더 있는 거 있을 것 같아요. 비어있는 거. 그런 걸 좀 많이 복습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 근데 왔을 때 너희 오자마자 코칭 시간에 이제부터 일단 안 치거든요. 이제 시험 드릴 때는요. 그때부터 바로 시험 대비 교재를 사서 와서 바로 문제 풀 거예요. 아마 요거 이게 문제 푼 거 오답할 시간도 없을 거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공부하면 되고 이 책은 이호 선생님이 코칭 선생님이 혹시 다시 할 거라고 했나요? 아니 뒤에 가서 할 거구나. 수업을 맞죠? 선생님이 할 거라고 하면 할 거고 근데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피칭 시간이 필요 없어요. 알았어요? 다음 시간에 피칭 시간에는 처음부터 바로 시험 대비 교재를 순서합니다. 뭐부터? 원순열부터. 아니 더 앞에 있는 순열과 조합부터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너희가 처음에 했을 때 어려웠던 것들 다시 이제 그때는 더 이상 모르면 안 되니까 나한테 계속 질문하면서 해결하셔야 돼요. 자 일단 이거 풀고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읽어볼게요. A한테 흰 공 둘 검은 거 3개 있죠. B한테 흰 공 하나 검은 거 3개 있어요. 자 둘째 줄 A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흰 공이면 흰 공 2개를 B에 넣으라고 했죠. 맞죠? 근데 A한테 검은 공을 꺼내면 검은 공 2개를 B에 넣으라고 했어요. 근데 따라하고 있죠?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주머니 B에서 다시 한 개를 꺼냈을 때 흰 공일 확률입니다. 문제를 해석했습니까 여러분? 봐봐 유형 자체가 다 조금씩 그냥 다른 것 뿐이지. 자 선생님 조금만 더 요약을 해줄게요.
일단 지금 A라는 주머니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 문제 순서가 있어요. A 주머니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문제에서 흰공을 꺼냈을 때와 검은 공을 꺼냈을 때입니다. 그때 흰공 몇 개 들어가야 돼요? 2개 들어가겠죠? 얘도 검은 공을 꺼내면 검은 게 2개 들어갈 거야. 누구한테? B한테요. 그럼 B 주머니는 원래는 흰공이 1개였었지만 흰공이 3개 되겠죠? 검은 공은 가만히 있겠죠. 3개. 이게 B의 상황이 바뀐다는 거야. 이때 얘는 뭐 검은 것만 2개 될 거니까 흰 건 하나, 검은 거는 5개가 되겠죠. B가 달라진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마지막에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임의로 한 개를 꺼냈을 때 흰공이 나올 확률을 찾으라는 거야. 각각에서 다 바꿔봅시다. 자, 얘부터 해야 돼. 얘부터 A한테 흰공이 나왔을 때 이어서 일하잖아요. 이때 넘어갈 때 곱하라는 거죠. 말 개정이요. 그럼 흰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A한테서요? 5분의 2죠. 5개 중에 2개죠. 흰공. 그리고 자 이어지니까 그리고 얘한테는 어떻게 한다? 6개 중에 몇 개 나와야 돼? 흰공 나올 확률이니까 6개 중에 3개죠. 되나? 그죠? 6개로 바뀌었잖아. 흰공 나올 확률이니까 6분의 3이죠. B한테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검은 공을 뽑으면 5분의 3이죠? 얘는 6개 중에 흰공 1개니까 6분의 1이죠. 이 두 개를 각각 계산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 두 개를 어떻게 한다? 더한다고요. 동시에 하지 않죠? 이해됐어요, 여러분? 3으로 약분해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이야기만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말 그대로 곱하기와 더하기가 들어간다. 이게 우리 문제 제목이었어요. 곱셈 정리. 곱셈이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만 들어가는 이게 곱셈 정리, 이게 곱셈 정리야. 전체 풀이는 곱셈 정리 푸는 게 아니야. 큰 범위의 합의 법칙으로 계속해서 간다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시험 공부할 준비하고 와야겠죠? 뭐 갖고 와야 돼요? 교과서도 갖고 오시고요. 부교재도 갖고 오시고 프린트도 갖고 오시고요. 시험 대비 첫날 말이에요. 그건 아마 코칭 쌤이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풀어서 와야 돼. 풀어서 오셔야 돼요. 조건부 전까지라도 좀 풀어주세요. 알죠? 교과서는 중단만 대단만 풀면 돼요. 중단은 대단만. 딴 거 다 하기 힘드니까 교과서만이라도 해주세요. 오케이? 마칩시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요. 없습니까? 좋아요. 마칩시다. 그래, 가위도 힘내고, 기운 내세요. 알죠? 승윤이도 다음 주에 또 보험 있으면 오고요. 금요일. 서점에서 그냥 한 문당 한 문당마다 유니크 파워만 사야 돼요. 유니크 파워반. 확통. 2학년 거 확통. 유니크 파워반 30입니다. 그래, 오늘은 안 갈 거야. 알았지?